어떤 내용을 또 추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느냐면, 우리 디오비탈이 총 5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디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특별히 높은 2가지 종류의 오비탈이 있다고 했는데요. 디오비탈의 구조 자체는 도넛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거든요. 요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오비탈들은 이렇게 클로버 모양이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으로 다 존재를 해요. 얘는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요. 근데 얘네 둘은 뭐냐? 얘네 둘은 특별히 에너지 준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디오비탈 내부에서의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결정장 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정장 분리 에너지. 우리가 전이 금속들이 디오비탈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의 결정장 분리 에너지를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이 금속들이. 자, 그럼 이 결정장 분리 에너지가 왜 언급이 되는 거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결정장 에너지 분리 에너지가 대부분이, 그 에너지 수준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이 되냐? 가시광선 에너지 수준에서 형성이 됩니다. 가시광선 에너지 수준. 그러니까 가시광선의 에너지라는 거는 색깔이 막 다양하게 있죠. 빨강부터 파랑까지 있죠. 얘네들의 에너지 수준을 결정장 분리 에너지 수준이 흡수를 하는 정도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금속들의 특징이 뭐냐? 이온이 되면, 물속에서 이온이 되면 다 색깔을 갖습니다. 파란색이 되건 빨간색이 되건 보라색이 되건. 특히 이제 이런 결정장 분리가 큰 물질은 파란색에 가까운 색깔을 갖겠죠. 가시광선은 빨강에서 보라까지 있죠. 에너지 준위는 얘가 제일 크죠. 그쵸? 진동수는 얘가 제일 크죠. 여기서 아까 설명한 결정장 분리 에너지, 이 결정장 분리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디오비탈 내부에 오비탈 간의 에너지 차이가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 차이가 대부분이 가시광선 에너지 영역이기 때문에, 가시광선 에너지 영역이기 때문에 디오비탈을 보유하고 있는 전이 금속들은 이온화가 되면은 수용액에서 예쁜 색깔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이런 결정장 분리 에너지가 큰 애들은 보라색에 가까운, 파란색에 가까운 그런 색깔을 띈다. 에너지 분리가 적은 애들은 빨강에 가까운 색깔을 띠겠죠. 구리 같은 거는 얘는 파란색을 떼요. 이온화가 되면. 그러니까 구리 이온은 이런 디오비탈의 결정장 분리 에너지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추가로 설명해 드릴 게 뭐냐? 리간드는요,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간드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그리고 금속 이온도 어떤 금속이냐에 따라서 이 결정장 에너지가 달라진다,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에서 보통 어떤 걸 물어보냐면, 자, 결정장 에너지 값이 뭐 가장 큰 것은, 큰 차기온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결정장 에너지 값이 가장 큰 차기온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첫 번째, 금속 같은 경우는 동일한 d 오비탈이라고 해도 3D보다는 4D보다는 5D가 결정장 에너지 값이 더 큽니다. 이건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주기가 더 높아지죠. 주기가 더 높아지니까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스팬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전자 간의, 오비탈 간의 결정장 에너지 값의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요소 중에 하나고요. 자, 두 번째,
금속의 이온 전하가 커지게 되면 리간드를 더 많이 끌게 되고, 그래서 결정장 분리값이 커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금속 이온이 이렇게 있잖아요. 금속 이온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리간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리간드 배위수가 보통 6개 정도 되거든요. 얘가 예를 들어 중성 리간드다 라고 하면은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또는 플러스 3일 수도 있죠. 근데 플러스 네. 2일 때보다는 플러스 3일 때가 더 크다는 거예요. 결정장 에너지가. 자, 이거는 전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전하가 크면 클수록 전자값이 결정장, 그러니까 d 오비탈에 속해 있는 전자들의 안정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하가 크면 클수록 이제 d 오비탈 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더 커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세 번째가 뭐냐면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 결정장 에너지 차이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리간드의 종류는 말씀드렸다시피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면 어떤 것이든 리간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주로 사용하는 리간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순서는 사실 어느 정도 외우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CO, 그리고 시아나 이온, NO2-. 자, 여기서 E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약자인데, EN은 에틸렌 디아민이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근데 이게 NH3, NCS, H2O, OH-, F-, Cl-, SEN-, 브롬-, 요드-.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장 에너지, 결정장 분리에 에너지를 더,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게 뭐냐, 그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산화탄소 쪽으로 가면 갈수록 결정장 에너지 값이 점점 더 커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 비공유 전자쌍을 한 쌍이 아니라 두 쌍, 세 쌍, 네 쌍, 이렇게 여러 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을 하는 리간드도 있어요. 그리고 그 킬레이트 리간드에는 딱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 EN이라고 하는 리간드와 EDTA라고 하는 리간드가 있습니다. EN은 뭐냐면요, 에틸렌 다이아민이에요. 이게 EA거든요.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아세테이트예요. 테트라 아세테이트. 이게 추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두 자리에서 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거고요. 얘는 두 자리 이상에서 전자쌍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킬레이트 리간드다. 킬레이트 리간드다 라고 한다는 거.